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대나무만한 선비의 그것을 맛본 궁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조선 한양 땅 어느 마을에 미순이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순의 집은 마을의 끝자락에 작고 허름한 초가집으로 비바람이 들이치는 허름한 상태였지요. 미순의 가족은 모두 7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동생까지 모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순이 아버지는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글 공부에만 몰두하는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조그만 탁자 앞에 앉아 글을 읽거나 글쓰기를 하며 과거 시험의 합격으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30이 넘도록 초시에도 합격을 못하고 생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족의 생계는 미순 어머니의 몫이었지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부잣집이나 양반가의 집에서 바느질, 빨래, 청소, 밭일 등을 도왔습니다. 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품삯은 형편없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미순의 동생들은 4명이나 되었으며 모두 나이가 어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 늘 배가 고팠습니다. 동생들은 울거나 떼를 쓰는 일이 잦았고 가장 어린 동생은 아직 젖을 떼지도 못한 아기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미순이 돌봐야 했습니다. 미순의 가족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품삯으로 받아온 약간의 반찬과 보리밥이 전부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누더기가 너무 얇아 몸을 떨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이렇듯 모진 가난과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미순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집안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늘 미순에게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커감에 먹을 양식은 더 부족했고 엄마 혼자 벌어서는 하루 한 끼 먹기도 빠듯했지요. 그래서 보다 못한 미순이 마을에 있는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기생집은 붉은 등불과 화려한 천으로 장식된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미순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계세요? 저는 저 윗동네에서 사는 미순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잔심부름이나 허드레시를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어린애들은 필요 없으니 얼른 나가거라. 마님,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나 심부름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시면 잘할 수 있으니 한 번만 시켜봐 주세요. 그리고 품삯은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음식이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요. 품삯이 남은 음식이라는 말에 기생집 주인은 그럼 한번 시켜보마. 하며 미순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순은 기생집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설거지며 방 청소를 하고 기생들의 옷을 정리하는 등 쉬지 않고 눈치껏 열심히 도왔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한 미순은 기생들과 손님들에게 이쁨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미순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먹기 어려운 고기나 맛있는 반찬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이 오늘은 무슨 음식을 갖고 왔어? 허기진 동생들은 일을 마치고 오는 미순을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미순이 갖고 오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잤습니다. 와, 오늘은 빈대떡을 가지고 왔네. 맛있는 음식을 동생들은 허겁지겁 달려들어 먹고는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동생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어 미순은 즐거웠습니다. 그러한 보람으로 기생집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술 취한 손님의 난동이 있을 때면 어린 미순은 무서워서 부엌에 숨어 벌벌 떨기도 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기생을 괴롭히거나 술상을 엎으며 음식이 허술하다고 기생을 때리는 손님도 간혹 있었지요. 기생집의 높은 벼슬을 지닌 양반이 방문하는 날에는 좋은 음식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날은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남아 동생들의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미순이 기생집에서 심부름하던 어느 날 그녀는
궁궐에서 나온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궁궐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궁녀에 관한 이야기가 미순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즘은 궁녀 되기도 까다롭다지. 하지만 궁녀만 된다면 누가 알겠어. 임금님의 성은이라도 입으면 팔 잡히는 거지. 그렇지. 궁녀로 들어가면 오시며 먹을 것 걱정 없이 무엇보다 매달 녹봉이 나오지. 거기다 임금님 성은을 입어서 왕자님 한 분만 나와도 인생 역전이지. 그래도 궁궐 생활은 쉽지 않아. 규율도 엄격하고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큰 벌을 받는다더군. 미수는 이 대화를 듣고 궁궐 생활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매월 녹봉이 나온다는 말에 가난한 집안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삶보다 궁궐에서 궁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하고 기생집 주인에게 궁궐에 들어갈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님, 저도 궁궐에 들어가 궁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궁녀가 될 수 있을까요? 미순아, 궁궐 생활은 쉽지 않단다. 규율도 엄격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큰 벌을 받는다더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궁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제 가족이 밥을 굶지는 않고 살 것 같아서요. 기생은 미순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기특하여 궁궐과 연이 닿는 손님에게 미순을 궁녀로 들여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며칠 후 기생의 도움으로 드디어 미순은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미순이 궁궐로 들어간다는 말에 모두 슬퍼하며 궁궐로 들어가면 누이와 함께 살 수 없어 안 된다고 동생들은 미순이 붙들고 가지 말라고 울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미순이 궁궐을 들어가야 한다고 동생들을 달래고 미순은 궁궐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순은 궁궐로 가는 길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미순은 궁궐의 여러 가지 규칙과 엄격한 규율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일을 하고 규칙을 엄격히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미순은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비몽사몽 잠결에 물통을 들고 빨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빨래는 항상 수북이 쌓여 있었고 미순의 손은 매일 쉴 틈이 없이 빨래를 하여 항상 물에 불어있고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하게 잘 수 있어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과 하루하루 힘든 일을 오로지 가족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미수는 궁녀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고대하던 녹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순이는 너무 좋아 한 푼도 안 쓰고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녹봉이 들어오면서 집안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동생들은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어머니도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순의 동생 민식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큰 사고를 쳤습니다. 동네 저작거리에서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상인에게 붙잡혀 심한 매질을 당하고 물건값을 3배로 보상해 내지 않으면 관가에 알려 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수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동생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매를 맞고 또 물건값을 3배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궁궐에서의 녹봉으로 간신히 나아지던 살림이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 애썼지만 녹봉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도 7년이란 세월이 흘러 미순이 나이 19살이 되었지만 미순이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모든 가족은 미순이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고 그 부담이 정말 힘에 겨웠습니다.
어느 날 미수는 몸은 고단한데 잠이 오지 않아 대궐대나무가 우거진 정원에서 조용히 앉아 기도하였습니다. 깊은 밤 대나무는 삭삭 바람에 스쳐 흔들리고 대나무 잎사귀들이 내는 소리는 마치 조용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오면 대나무 숲은 더욱 큰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휘싸. 대나무들이 바람을 타고 리듬을 타듯 흔들리는 소리는 음악이 되었고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고단한 미순이에게 마음의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미순에게 삶의 희망과 안정을 찾으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백성을 굽어 살피시어 임금님께서 건강하시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비나이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힘든 일로 고생하시는데 부디 건강을 잃지 않으시길. 아버지께서도 글 공부에 전념하시어 장원급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동생들이 잘 자라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순의 기도는 매일 이루어졌고 미순에게는 그 시간이 제일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비가 늦은 밤 산책을 하다가 이 대나무 숲 앞에서 기도하는 미순을 발견하였습니다. 선비는 고운 달빛 아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요? 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보는 순간 달빛에 비친 선비의 모습은 온화한 표정으로 미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 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의 고단함이 풀리지요. 오호 그렇소. 그래 무슨 기도를 하는 중이요? 늘 백성을 위해 정사를 보시느라 고생하시는 임금님과 백성의 평안함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참 마음씨가 깊은 궁녀군요. 내 밤늦게 일하다 고단하여 산책하던 길인데 궁녀님의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절로 편안해집니다. 감사하옵니다.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밤에 대나무 소리가 주는 편안함을 궁녀님 덕분에 새롭게 느낄 수 있구려. 내 다음에도 몸이 고단할 때 이리와 궁녀님과 함께 대나무 소리를 들어도 되겠소. 네 선비님, 이곳은 제 것이 아니오니 누구라도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 후로 선비는 자주 대나무 숲을 찾아 미순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순은 선비의 따뜻한 위로에 큰 힘을 얻고 선비 역시 미순의 간절한 기도와 달처럼 밝은 미소에 마음의 휴식을 찾으며 편안한 시간을 갖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비는 미순의 따뜻한 마음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더 자주 대나무 숲을 찾았고 복잡한 정치를 하다가 달빛에 비친 연꽃처럼 밝고 해맑은 미순의 얼굴과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마저 편안해져 선비는 그런 미순이와의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미순이도 하루 있었던 일을 선비에게 이야기하며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지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선비님이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미수는 이야깃거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비단 빨래 옷에 놀이개가 달려있어서 이건 필시 높으신 분의 물건일 것 같아 상궁 마마님께 드렸더니 휘빈 마마님 것이었지 뭐예요. 데비 마마님께 하사받은 물건이라 소중했는데 찾아주어 고맙다고 휘빈 마마께서 저에게 비단 한 필을 하사하셨어요. 그 놀이개가 얼마나 예쁘던지 소희는 태어나서 그런 예쁜 놀이개는 처음 봤거든요. 궁녀님도 그렇게 예쁜 놀이개가 갖고 싶은 게요? 아닙니다. 소인 같은 궁녀 주제에 그런 놀이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그 빛깔이 너무 고와 감탄했지요. 오늘은 이불 소창을 모두 빠는 날인데요. 빨랫줄에 깨끗한 광목들이 쭉 널려 있으면 밝은 햇빛에 비추어 하얀 소창이 소인의 마음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소창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창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봄에 피어나는 새싹같이 가슴에서 몽글몽글한 편안함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미수는 선비를 만나면 쉴 새 없이 종알대고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미순이 주는 편안함이 마냥 좋은 선비는 미순을 말벗이 아닌 여인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미순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 긍정적인 말투에 선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미순의 마음을 떠보기로 하였습니다. 내 국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한 시간이 오래되었으니 국녀님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소인 같은 미천한 것이 바랄 것이 뭐가 있겠사옵니까? 왜 바랄 것이 없겠소? 소인은 선비님과 시간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어려워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득급했는데 자애로우시고 학식이 넘치시는 선비님을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격을 맞출까 하여 글 공부도 하고 책을 통하여 학문을 익혔습니다. 선비님께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국녀구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글 공부까지 하여 나와의 만남을 더 유익하게 힘썼다 하니 참으로 본받을 점이 많은 국녀로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그 현명하고 밝은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두고 보고 싶소. 무슨 말씀인지요? 내 아직 국녀님이 빨래방 나인이라는 것만 알고 이름을 모르고 있었구려. 소인 미순이라 하옵니다. 그래, 내 조만간 기별할 것이니 특별한 곳에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구려. 네. 선비님, 그동안의 친분으로 가까워진 미수는 선비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쉬는 날 낮에 만나자는 것인가? 뭐지? 하면서 의아한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대전 상궁이 미순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빨래방 소주나인 미순이더냐? 그렇사옵니다. 나를 따르거라. 갑자기 높으신 상궁 마마님의 부르심에 놀란 미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상궁을 따라갔습니다. 혹시 소인이 무슨 잘못이라도 지었습니까? 아니다, 따라오면 알게 될 것이다. 상궁을 따라간 미수는 목욕관으로 들어갔고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궁은 그곳에 있는 궁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궁녀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혀 준비하거라. 아무 영문도 모르는 미수는 높은 상궁의 지시에 따라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목욕하고 예쁜 옷을 입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상궁이 미순을 찾아와 어디로 데려갔습니다. 미순은 상궁을 따라 내관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곳을 지나 내관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 아, 이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생각하며 고개를 들고 목소리 주인을 본 미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밤마다 만나서 기도하고 대화 나누었던 분이 바로 임금님이라니 이 광경이 믿기지 않은 미수는 자기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 미수는 살짝 신음이 나왔습니다. 많이 놀랐느냐? 내 너를 속인 것이 미안하구나. 내 신분을 알면 내가 불편해할까? 그동안 숨기고 너와의 시간을 즐겁게 가졌구나. 이제는 너와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이렇게 너를 불렀다. 상감마마 황공하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엄한 임금님이신지도 모르고 소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함이라니 당치도 않다. 내 그동안 복잡한 정사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대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으니 짐이 건강하게 정사를 돌보는데 너의 공이 컸구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미수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선비인 줄만 알았던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꽃단장하고 선비님 아니 임금님을 만난 미순의 가슴은 너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 대나무 숲에서 만난 그 선비에게 느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성은을 입는단 말인가? 평생 궁녀로 살아가면서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던 몸이었는데 미순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여 마음이 너무 묘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미순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임금님은 온화한 미소로 미순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니 참으로 고운 얼굴이구나. 한 잔 따라보거라. 내가 따라주는 술을 마셔보고 싶구나. 미순은 임금님께 다소곳이 술 한 잔 올렸습니다. 너도 한 잔 하거라. 미수는 너무 부끄러워 차라리 술기운이라도 빌릴까 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술도 말로만 들었지 처음 마셔보는지라 온몸이 찌릿하고 목이 조여오면서 몸이 나른해지는 것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술기운이 온몸을 천천히 휘감으며 몸은 점점 더 힘이 빠졌지만 마음은 왠지 표현할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미수는 임금님과 눈이 마주치자 쑥스러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로 알았을 때는 미주알 고주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막상 임금님 앞에 앉은 미수는 얼음장이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임금님과 초야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멍하고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은 술을 2잔이나 마셨는데도 멈출 줄 몰랐고 드디어 임금님이 미순의 손을 살며시 잡는 순간 미순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빨래방 나인으로 일을 해 손은 거칠 대로 거칠어 19살 꽃다운 처녀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손이 아주 거칠구나. 그동안의 고생이 손에서 느껴지는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임금님의 품속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방에 불이 꺼지고 밖에서 비져드는 달빛만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그려주었습니다. 술기운을 빌린 미수는 그렇게 꿈같이 임금님과의 초야는 치러졌습니다. 비몽사몽 수줍음으로 초야를 보낸 미수는 임금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그런 새색시 같은 미순이 임금님은 너무 귀엽고 앙증맞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거의 매일 임금님은 미순이와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순은 회임하게 되었습니다. 회임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미순에게 소위의 첩지를 내렸고 빨래방 무술이 7년 만에 후궁이 되어 임금님의 아이까지 회임하고 소의 첩지까지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고생 끝이요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친정 가족에게도 큰 집과 많은 재물이 하사되었습니다. 그동안 천방지축으로 살아가고 있던 동생들은 미순의 당부로 선비다운 모습으로 누나의 누가 되지 않게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미순은 첩지를 받고 왕자와 옹주들을 여러 명 낳은 후에도 결코 욕심을 부리거나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금님의 눈에 띄어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개인의 영달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궁궐 내의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복잡했지만 미수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고 미순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미순의 모습은 용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